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미국 시장이 연이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특히 코스닥은 연이틀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저께는 제약바이오로, 어제는 중국 관련주로 빠른 순환매가 돌면서 강력하게 시장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삼성전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7만 전지에서 슬금슬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찬가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전고점 대비 9%나 지금 밀려나 있습니다. 최근 개인을 중심으로 한 시장 지지 그렇게 건전해 보이지는 않고요. 일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신용 공여 한도를 좀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선호주를 중심으로 위험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7월 CPI 그리고 코어 CPI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9월의 금리 동결 가능성에 다시 한번 기술주가 1%대까지 상승주를 보였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첨단 산업 투자 제한 명령 조치로 인해서 기술주 다시 한번 매물을 출회했고요. 이 바람에 나스닥 소폭 빠지고 또 3대 지수가 다시금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우리 증시가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증시 8, 증시 9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함께하시면요. 실시간 방송도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장 활기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8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 좀 볼까요? 네, 아시다시피 간밤에 뉴욕 증시 이제 CPI 영향의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톡 튀어오른 그런 큰 흐름은 없었지만 무난하게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의 그런 흐름이 보였었는데요. 7월 CPI 지수가 3.2% 오르면서 13개월 만에 전월 대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의 분위기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오르긴 오르는데 얼마만큼의 오르냐 이게 좀 중요했었는데 항상 투자자분들이 지표 발표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가져왔는데 이번 발표는 특히나 이 9시 30분을 굉장히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연준 당국자의 발언도 있었고 또 국제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좀 상승 그런 폭을 조금씩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장의 예상치 3.3에서 3.4%였는데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거나 예상치보다 낮았다는 소식에 좀 안도하는 모습이었죠. CPI는 작년 6월에 9.1%를 기록한 이후에 좀 꾸준히 내림세를 보여왔는데 다시 오름세를 보인 게 1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또 식료품을 제외한 그런 CPI가 둔화하고 있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습니다. 근원 CPI 긍정적이었죠. 시장 예상치는 4.8%였는데 4.7% 상승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CPI 발표 이후에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장중 90%를 웃돌았는데요. 마감 시점에는 88.5%에 달했습니다.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도 11.5%에 달했는데요. 이번 CPI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해 주면서 연준의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면서도 아직은 좀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라는 평가가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CPI 발표 이후에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좀 위축을 시켰죠. 데일리 총재가 CPI가 대체적으로 예상치에 부합을 한 거는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지점이 아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언급을 하면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 더 오래 동결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또 다음 회의까지 나오는 지표가 많기 때문에 좀 어떤 걸 예측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난번 연준에서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지표를 많이 참고할 거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에 더욱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CPI 발표 이후에 소폭 하락은 했지만 이후에 좀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3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물 가격이 하락한 게 국채 금리 상승에 일조를 했고요. 데일리 총재 발언, 금리 상승에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실업보험 청구자 지수도 예상치보다 좀 많이 늘어났죠. 전주보다 2만 1,000명 증가한 24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번 수치는 예상치 23만 명을 웃돌았다라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월 CPI가 3.2, 코어 CPI가 4.7 이 정도로 지금 나오면서 시장은 여전히 한 90% 정도는 이제 동결을 본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특징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디즈니 주가가 반등을 많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디즈니 실적 발표를 했죠. 좀 예상치, 매출은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입니다. 지난 분기에 7.9%의 구독자 감소가 있었지만요. 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가격 인상과 또 계정 공유 금지 단속에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월가에서는 이 월트 디즈니가 대대적인 좀 체질 개선에 나서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 넷플릭스도 계정 공유 금지를 하면서 구독자 수도 좀 증가를 하고 실적에 매출에 좀 영향을 줬는데 그런 모습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OTT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계정 공유 금지에 대한 것들이 좀 이어질지 그에 따라서 매출 상승이 같이 좀 나올지 계속해서 같이 묶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되는 뉴스도 있죠? 네, 엔비디아. 자, 미국의 이 반도체 지수들이 지금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7% 오늘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좀 놀랐습니다. 위아래 꼬리를 굉장히 많이 단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23%까지 급등을 하고 아래 꼬리도 엄청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좀 보실 수 있는 흐름입니다. 가격의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컸었죠.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전날에도 5% 가까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미국 정부 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면서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 주중이었죠. 모건 스탠리가 이 생성형 AI 관련주가 좀 버블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월가의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이 버블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버블이 곧 터질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자, 최근 월가의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200% 이상 폭등을 한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주식 전략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닷컴 버블, 비트코인 버블 등등등 지난 100년 동안 약 70개의 버블을 분석을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3년 동안 자산 가치가 154% 폭등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준치에 좀 비춰볼 때 엔비디아가 200% 폭등한 게 버블이 좀 마지막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퀄컴도 0.82%,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고 있는 AMD도 0.2% 정도 각각 하락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추가로 좀 하나는 물어보고 싶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말이죠. 제가 좀 차트를 좀 하나 띄워보고 싶은데 전 고점 대비해서 이제 9% 정도 이렇게 좀 슬금슬금 밀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애플도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지금 금방 봤던 엔비디아 주가 차트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하고 좀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마이크론이 이렇게 좀 슬금슬금 내려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HBM 해가지고 AI 관련되는 이제 반도체 칩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별로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D램이 하반기에 돌 거냐 말 거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차트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이 어쨌든 이 흐름들을 봤을 때 계속 좀 같은 흐름을 보이기는 보다 지금 투자 그 시장에서도 의견이 각각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 심리 또 위축과 좀 기대감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과 좀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도 있고 같은 그 섹터에 묶여 있더라도 좀 다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볼 때 우리가 차트의 흐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반등 지점 또 여기서 치고 올라가느냐 다시 좀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좀 갈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까지 알아봤고요. 그다음 알리바바로 좀 가볼까요? 알리바바가 반등을 많이 세게 했습니다. 네, 알리바바 거의 뭐 5%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실적 발표 좋게 나왔죠. 2분기에 2,342억 위안 매출에 이 주당 순이익은 17.37위안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예상치는 2,247억 위안이었어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14.59 위안을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치를 높게 나타나면서 지금 매출이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분기 매출 성장률이 0.3%에 그쳤던 걸 감안을 하게 된다면 알리바바가 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좀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한 게 이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 또 세계 2위 경제국 아니잖아요. 지난달에 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서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알리바바의 주력인 온라인 쇼핑 동력이 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깜짝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조금 앞으로 이어질 주가 상승은 조금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알리바바까지 좀 들어보고요. 이제 그다음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이렇게 보니까 변동성이 많이 줄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시장 보면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오히려 코인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지금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변동성이 좀 줄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코인판이 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 그래도 어제는 3,986만 원 선까지 좀 오르면서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좀 고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른 거는 이 무디스가 미국은행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좀 영향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화폐 중심의 은행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흔들리면서 암호화폐가 대안으로 다시금 부각되면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반짝 이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알트코인들의 흐름들도 조금은 뭐 코박 토큰, 뭐 빅토렌트, 뭐 등등등 알트코인의 흐름들 조금은 또 상승하는 흐름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당이라고 부르는 뭐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리플 같은 경우는요 모두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소식 들어봤고요. 최근에 그 SEC, 미국 SEC에서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판결을 자꾸 뭐 뒤집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업데이트가 좀 있습니까? 네, 뭐 SEC에서 지금 뭐 리플 소송 같은 경우에 뭐 SEC가 법원 판단에 항소 요청을 하고 이제 또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에 증권성 가상자산에 대해서 미국 내 거래를 중단하겠다라는 이슈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뭐 SEC가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소송에 그 소송 결과에 굴복을 하면서 항소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거래소를 거쳐서
이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면 증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고 거래소를 거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할 때는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었죠. 그래서 SEC는 2차 시장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판매된 리플도 좀 증권으로 봐야 된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소를 통해서 좀 상황이 바뀌게 될지, 또 리플의 상승과 비트코인을 비롯한 좀 가상자산의 움직임은 어떨지 지금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거래소 비트스탬프가 SEC로부터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 7종의 미국 내 거래를 이제 중단을 합니다. 이번 달 말부터 중단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급변하는 규제 환경을 고려해서 상장된 가상자산들을 계속해서 좀 평가를 해왔는데 최근에 좀 사건들로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의 변화를 좀 주기로 했다라면서 이 같은 발표를 했다라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불붙은 국제유가 올해 들어 최고치. 유가 한번 깊숙이 다뤄보고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이었죠? 이틀 전 지금 국제유가, WTI 국제유가가 84달러 선 돌파했고요. 그리고 유럽의 천연가스도 폭등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들어 유가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유가가 소폭 하락은 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보면 상승 여력이 좀 더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9일이었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WTI가 84.4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와 이제 유사업 종류인 이제 브렌트유나 그다음에 두바이유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87.5달러로 90달러 근처까지 육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는 지난 이제 6월 12일 날 저점을 기록을 한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화면에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WTI 그 흐름입니다. 작년 11월 16일 이후서부터 지금 쭉 나와 있는데요. 6월 12일 날 저점을 찍고 지난 이제 8월 9일 날 84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그 6월 12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5% 이상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에 대한 이제 불안 요인이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우디가 지난달 말이었죠. 추가적으로 자발적인 원유 감축을 이제 100만 배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작년 이후서부터 계속 감축을 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100만 배럴 정도를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사우디가 감축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이제 원유 수출을 많이 한 러시아 같은 경우도 30만 배럴 정도 자기네도 감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는 50만 배럴을 감축하겠다 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좀 줄어드는 그런 이제 모습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의 이제 그 전쟁이 이제 격화가 되면서 흑해 연안 관련된 공방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러시아
러시아가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을 이제 폐기한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이제 주요 이제 수출창 항구인 이제 오데사 항이나 아니면 다뉴브강 주변의 곡물 창고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대표적인 이제 수출항인 노로시스크 항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노보로시스크 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주요 수출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의 해상 무역의 한 17%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물동뿐만 아니라 원유에 대한 수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2%를 노보로시스크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노보로시스크 항은 단순히 러시아산 원유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제 생산되고 있는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쪽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파이프라인으로 노보로시스크로 이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유조선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노보로시스크가 만약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원유 수출이 상당 부분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보로시스크에서 이제 지금 수출되고 있는 원유의 상당 부분은 이제 카자흐스탄 원유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특히 카자흐스탄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 아시아 지역, 중국,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지역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원유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수출이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수출량이 감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제 원유 가격에도 공급 차질에 따른 그런 상승 여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 측면을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미국에서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도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휴가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휘발유 사용량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이런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돼서 이제 좀 원유 재고량이 좀 급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 남부 지역에서 이제 상당한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휘발유를 정제하는 그런 이제 생산 공장에서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휘발유 재고가 상당히 이제 재고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 수요 측에서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계속 이제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에 대해서 이제 침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가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연착륙에 대한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난 2분기에 GDP 성장률이 2.4%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아틀랜타 이제 연방은행에서 이런 이제 GDP에 대해서 현재 여러 지표를 확인을 해서 추정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3분기에 지금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4%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GDP 성장률이 4%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단하게 이제 경제가 화랑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방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원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과 인도 시장의 경제 성장에 따라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런 수요 측면에서 이제 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세계 3위의 그런 이제 원유 사용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이제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인도, 일본 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높은 경제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대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유지했고요. 올해도 6%대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중국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계속 부진한 이제 경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부진한 경제 흐름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향후에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중국발 이제 원유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것도 이제 원유 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유럽 내에 천연가스 가격을 기준을 하고 있는 TTF 같은 경우에 그저께였죠. 그저께 한 4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 가장 큰 이유는 호주의 LNG 그 플랜트 공장에서 파업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EU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에너지 대란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LNG 수급이 상당히 불안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제 하반기에 이제 들어서 특히 이제 동절기에 대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이렇게 원유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특히 6월 이후로는 25% 넘게 폭등세를 연출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각각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급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우디의 자발적인 원유 감축도 있었고 또 러우 전쟁 장기화도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있었죠. 호주의 공급망 차질 우려로 인해서 천연가스 역시 폭등을 했습니다. 또 수요단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 여름 휴가철입니다. 많이 필요한 시기죠. 원유 유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러한 시기에서 지속적으로 유가는 오르고 있고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서 투자 방향성 설정해야 될까요? 네, 뭐 유가 강세가 아마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유가 강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이제 섹터들을 좀 찾아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정유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정유 관련된 기업들은 상반기에 상당히 이제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4개 정유사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S-오일이나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GS, 그다음에 HD 현대 같이 전부 다 이제 정유업을 하고 있거나 정유업의 주요 계열사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실적들은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유가가 상반기 중에 계속 하락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정제 마진도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정제 마진이다라고 하게 되면 원유에서 그다음에 이거를 가공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나프타나 아니면 휘발유 뭐 아니면 등유, 경유 이런 걸로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얼마만큼 이제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달러 선 정도, 그러니까 4달러 후반 정도가 아마 손익분기점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이런 정제 마진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월별 정제 마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올해 내에 이제 정제 마진 추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2월달에 1배럴당 9.7달러를 이제 올해 고점을 하고 이제 5월 달에 2.6달러, 그다음에 7월 달에 4.4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 들어 11.5달러, 그러니까 지난 이제 8월 첫 번째 주 지금 이제 복합 정제 마진인데요, 11.5달러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제 2분기가 있었던 이제 5, 6, 7월 달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나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원유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정제 마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제 마진이 지난 8월 첫 번째 주에 이제 11.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6.9달러, 8.9달러였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6.5달러. 그러니까 2주 만에 지금 정제 마진이 한 4달러 가까이 상승하는 만큼 정제 마진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정제 마진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기업체들의 특히 정유사업 입장에서 보면 실적 부분, 특히 이제 수익성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분기 이후 4분기에도 계속 그 실적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정유나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 이제 동절기에 앞서서 이제 운송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이제 겨울철에 대비해서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운송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 이제 이렇게 유가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산유국들의 이제 재정 수입이 상당 부분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산유국들의 재정 수입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이제 관련된 이제 인프라를 확충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여러 이제 건설 회사들한테 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조용하게 있지만 네옴시티도 아마 연말로 들어가면서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조선사들입니다. 조선사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천연가스가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선박들의 이제 발주가 또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전일 이제 미국의 CPI가 나왔는데 일단 명목으로는 이제 3.2%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3.0%에 비해서 올랐는데 이렇게 이제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달에 이제 CPI가 나왔지만 8월 달에도 에너지 가격이 계속 이렇게 강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일부는 대비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WTI 국제유가 당분간은 강세가 더욱 지속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강세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 방금은 이제 정유주 이야기를 나눠봤었거든요. 조금 더 풀어보자면 정유주 또 하나가 조선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제 마진이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제 마진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하반기 이후에 실적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작년 이제 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이제 정제 마진은 $20선 이상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회복한다라는 건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올 초 수준 이상으로는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주가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관심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정유회사로 이제 상장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제 S51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나 GS 그다음에 HD 현대 같은 경우도 정유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계열사가 있지만 일단 그 포지션 자체가 다른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부분에 좀 더 영향을 더 크게 미치기 때문에 유가 측면에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SOE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31%,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98% 감소할 만큼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수세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주가도 7월 중순 이후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유가나 아니 정제 마진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LNG 관련된 선들에 대한 발주가 지속적으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NG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이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개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런 LNG를 운반하기 위한 운반선에 대한 발주도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 이제 카타르에서 LNG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한 65척 정도의 이제 LNG 선을 발주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2차분으로 한 40여 척을 발주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LNG 선을 발주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조선사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1차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65척 중에서 54척이 국내 조선사에서 수주를 했고요. 이번에 40척도 아마 상당 부분을 국내 조선사에서 수주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관련된 그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친환경 선박인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005년 이전에 이제 디젤 엔진을 사용했었던 그런 이제 선박들은 2030년 이후에 아마 상당 부분 교체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LNG선 같은 경우도 110여 척이 지금 노후 2030년까지 교체 수요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LNG 선에 대한 발주가 계속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조선사가 관련된 그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같이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선 관련된 업종으로는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하나오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조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직 2분기까지는 영업 적자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자 규모 폭은 상당 부분씩 이제 줄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3분기에서는 이제 영업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올 전체적으로도 영업 흑자로 전환되는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한화로 인수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화로 넘어가면서 향후에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 7월 31일 날 뭐 한화 이후에 처음으로 신규 이제 선박을 수주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군함과 같은 방산 사업으로도 상당 부분 지금 영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선박과 관련된 이제 엔진 관련된 부분도 조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STX 중공업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중소형 선박을 위한 엔진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으로 이제 피인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HD 해양조선의 이제 자회사인 이제 현대중공업이 대형 선박, 특히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STX 엔진 중공업과 같이 이제 계열로 편입이 되면서 양사의 시너지가 협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 이제 선박 엔진에서도 이런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강화가 될 거고요. 향후에 관련된 이제 성장세가 기대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또 한 종목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중동 지역에 관련된 이제 인프라가 확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동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삼성중공업도 삼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우디 관련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네옴시티가 만약 추가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WTI 국제 유가가 84달러 선을 터치했고 당분간은 그 기조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유가 강세에 대응을 해야겠죠. 정유주와 조선주 오늘 시장에서 꼽아봤고요. S오일, 한화오션, STX 중공업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탈로 호텔신라 그리고 펀더멘탈로 솔로엠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하나 넘어가 볼까요? 중국 단체 관광의 빗장이 드디어 열리나 봅니다. 어제 관련주들이 아주 폭등을 했는데요. 지금 6년 만에 지금 관광객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주가에 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제 상당히 강하게 들어갔는데 오늘까지도 이어질지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장중에도 좀 진폭이 컸습니다만 어찌됐든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한령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관련주들이 아주 소외를 받았던 그런 시기가 길었었거든요. 근데 그 길었던 만큼 더 반작용으로 주가가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관련해서는 면세점주, 화장품주, 여행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이런 쪽이 좀 폭등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죠. 저 차트를 뭐 연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큰 그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쭉 밀려 내려가는 그림이었잖아요. 밀려 내려가다가 어제 하루에 이렇게 번쩍 일어섰습니다. 아주 번쩍 섰는데요. 자, 이 순서로 금년에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신세계, 롯데관광개발, 어제 상한가 갔죠? 하나투어, GKL, 롯데쇼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아주 상당히 강했다 이런 얘기고 저희가 최근에 이번 월요일이죠? 저희가 신세계 아주 싸고 면세점 쪽에서 7월부터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또 확대 개장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상당히 무시돼 왔다, 천대 받아왔다. 그런데 면세점 쪽에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중국에서 이렇게 뭐 단체 관광객 온다고 하니까 어제 신세계 주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호텔신라도 당연히 좋았죠. 호텔신라도 지금 투숙객들이 이제 지금 비어가지고 공실률이 그래도 한 20% 내외는 되는 것 같은데 공실률이 이제 꽉 찰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단체 관광객이 오면 호텔신라에 들어갈 가능성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숙박 시설들이 공실률이 없어지다 보면은 이제 호텔신라에도 우리나라 내국인들 수요로 다시 채워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도 기대되고 또 면세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라 호텔의 면세점 그런 매출도 상당히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관광개발도 이제 제주도에서 호텔하고 있는 게 이제 투숙객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손님들 온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제 상한가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화장품주 보겠습니다. 화장품주. 그러나 제목을 제가 좀 차별적 행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어제 보시면요.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웹 여기 보시죠. 어제 오히려 이 두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이 두 주가는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그 매출 비중보다는 다른 쪽의 지역의 매출이 상당히 좋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차별적으로 올라갔던 주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중국 쪽에서 손님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조금 관련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차익 실현하고 그 유동성이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한국콜마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주가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에서도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조금 행보는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차트를 보시죠. 어제 차트 지난 7월 26일이 66,600원이 최저점이었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저점을 치고 조금 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서 그냥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죠. 이 유지되는 선이 지난 6월 초중순 이 정도 분위기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어제 거래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샀다 팔았다를 했을 수도 있고 기관 외국인이 어제는 좀 많이 샀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그동안 거의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제 아주 상당한 그 압력으로 지금 사 들어왔습니다. 주가도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양봉인데 어제는 사실은 개인들이 회피했던 겁니다. 오늘도 또 회피할 수 있겠죠. 왜? 기관 외국인이 사면 거기다가 여기서 낮게 샀던 개인들의 물량을 높은 가격에 파니까 그동안 좀 고생하신 거에 대한 보답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관심은 좀 두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호텔 신라 공매도 장구를 제가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가지고 거꾸로 해놨는데 이거는 시계열이 반대 방향입니다. 여기가 이제 최근이고요. 최근에 보니까 200만 주가 넘습니다. 공매도 장구가 200만 주가 넘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환매수 물량이 급하게 들어올 수 있다. 왜? 200만 주가 됐으니까 이 공매를 친 사람들은 내려갈 거를 생각하고 공매를 친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급하게 올랐으니까 어떻습니까? 손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이쪽 5월 말부터 이렇게 공매가 올랐거든요. 아까 주가가 바닥이 어디였습니까? 6월 초중부터 이렇게 바닥권에 있다가 조금 더 밀렸다가 다시 고선에 서 있었는데 그동안에 거의 100만 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 주 물량은 빨리 환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도 아마도 환매수 물량이 급하게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급하게 환매수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아직도 그 중국 단체 관광객 들어오는 그 여진이 오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드 차트를 좀 보시죠. 밴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낮지는 않고 조금 중앙 정도는 와 있죠. 중앙 정도는 와 있는데 그렇다고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동안 이렇게 좀 천대받았잖아요. 무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만 조금 쳐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신세계도 했고 이제는 이제 호텔 신라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주식들, 관련 주식들을 좀 촘촘히 이렇게 넣어왔는데요.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신세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되게 가치주의 영역에 있는 아주 저평가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면세점이 뭐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백화점 쪽에서 좀 시원찮은 거를 면세점에서 커버하고 있고 강남 가면 센트럴시티 있잖아요. 거기서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인천공항이 7월에 이제 확대 개장을 하고 나면은 거기서 모멘텀이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어서 PER 6배밖에 안 됩니다. 6배 상당히 싸죠. 지금 시장 PER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신세계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GKL, 롯데쇼핑, GKL이 상대적으로 난 편이네요. 자, 어제는 호텔 신라까지 18.8배 PER. 싸지는 않죠? 18.8배. 그렇지만 화장품주 어떻습니까?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품주 훨씬 높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과거에 면세점주가 있었던 PER 밴드는 여기보다 더 올라갑니다. 한 25배 내외로 아마 형성이 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 여력이 계속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아모레퍼시픽은 45.6배네요. 상당히 지금 이익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세계나 호텔신라 이쪽을 좀 보시면 좋고 롯데관광개발은 호텔 지어놓고 감가상각이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도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익이 난다고 해도 이 회사는 PER보다는 PBR로 봐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주가 괴리를 봤을 때 호텔 신라는 26%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강조하고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는 신세계는 37%네요. 그러니까 조금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고요. 어제 롯데관광개발이 많이 상한가로 올라갔던 거는 상승 여력을 애널리스트들은 71%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달려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분위기 상당히 좋았고 오늘까지도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호텔 신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 주식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이제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솔루엠이라는 주식입니다. 어제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횡보가 좀 엇갈렸습니다. 외국인은 좀 사 들어왔는데 기관은 조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왜 이 회사를 좋게 보고 있을까요? 유통업체에 가면 이렇게 전자가격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유통업체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빨리 우리한테 먼저 달라 이렇게 이제 오더들을 내리고 있고 유통업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이제는 병원 가서도 환자 그 정보 표시기 여기에도 들어가고 딴 데도 이제 좀 쓸 수 있다. 의류 매장에서도 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성을 좀 보는 외국인들이 좀 사들어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BNK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더 성장할 건데 아직도 과소평가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ESL 전자가격 표시기 이쪽 부분이 전사 성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다. 지금 전자 부분하고 요 ICT 부분하고 5대 5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쪽이 훨씬 커질 거다. 그 성장세를 좀 봐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2분기에도 그래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도입이 지금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치 요청도 빨라지고 있는데 이게 제 눈을 좀 끌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말이죠. 스팟성 주문 그러니까 계약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급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PBR 지금 상단에 있고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텔 신라, 솔레암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방송 역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